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놓치만 뉴스 또 몇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르웨이로 한번 가보겠는데, 노르웨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퍼롤 히어링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퍼롤이란 말은 집행유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집행유예. 그러니까 퍼롤 히어링 for Norway mass shooter라고 나와 있죠. 자, 매스 슈터, 그러니까 매스는 대중이란 말이잖아요. 덩어리, 대중. 이게 대중의 살인, 그러니까 대량 살육이 되겠죠. 노르웨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크라는 이 사람이 노르웨이의 연쇄 살인범이자 극우파 테러리스트다. 이 사람이 법정에서 손을 지금 들고 있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나치 선동을 했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77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2011년 7월 22일 테러 및 총기 난사를 일으켜 77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이다. 79년생이니까 42세, 노르웨이 오슬로 출신이 되겠네요. 키 183. 무기는 이런 루커 미니 14 이런 무기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테러리스트로서 77명을 살해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당연히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011년이니까 벌써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법치국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는 변호한다는 거죠. 이 살인자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당연히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을 당하겠죠. 결과가 당연시 되지만 누구도 요식적인 재판과 허술한 변론으로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법치주의를 임명을 살해한 사람도 당연히 재판 받기 전까지 변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노르웨이 사회가 건강한 법치 국가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범인이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체계를 보호하는 일이 바로 자기 변호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 저자가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또 노르웨이라는 국가가 이제 떠받치는 가치가 민주 시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시 이 브레이브리크라는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던, 파괴하려고 했던 가치를 이렇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보호하는, 번호하는 변호사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앤드루스 베링 브레이크비크라는 사람은 2011년도에 살해했다는 거예요. 77명을. 어디에서? in a bombing, 오슬로가 수도잖아요. 오슬로 이제 시청사를 이제 폭탄을 테러를 했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mass shooting at a summer camp, 그리고 나서 이동한 거죠. 서머 캠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이제 설파하는 어떤 캠프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시장님 또는 노르웨이의 국가의 수상이 이제 여기 캠프에 가서 연설을 했나 보죠. 따라가서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거기에 청소년들까지 같이 죽였다는 거죠. 거기에 섬이 이름이 이제 유토야라는 섬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머 캠프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매스 슈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까지 같이 죽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ask to. ask로 동사는 어때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없네. 자, 목적어 없다는 것은 수동태니까, ask, 요청하다는 것이 이제 수동태니까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걸 요청받았냐면, to be released, 석방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1월 18일 날 히어링에서, 히어링은 듣는 것, 즉 청문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1월 18일 청문회에서 이제 나를 좀 석방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브레이브크의 그런 퍼롤, 이런 그 집행유예는 unlikely, 그죠?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77명을 살해했는데. 자, during the hearing, 그래서 청문회 기간 동안 그는 claim, 주장했다는 거죠. renounce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violence, 이제 그 폭력을 나는 이제 포기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를 석방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gave a Nazi salute upon arriving in court. 자, on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치의 그 salute라는 것은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salute, 인사하다. 이런 나치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들어오자마자.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오슬로 가보시면 이런 그 시청사가 있는데,
이 시청사 앞에서 지금 폭탄 테러를 했다는 사진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섬이죠. 이 섬에서 이제 그 캠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의 캠프를 죽였다는 거고, 또 노르웨이가 워낙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범인들을 혼자 이렇게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러한 아주 화려한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장착했던 총이 이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고요.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었는데 이 청소년 캠프가 있는 인근 우테이와 섬이죠. 이 섬으로 이동해서 여름 캠프에 참가 중인 청소년들에게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다. 그는 이슬람을 혐오하고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극우주의자였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이제 이 오슬로에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주의를 혐오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7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것은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영화도 지금 나와 있어요. 아마 넷플릭스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자, 뉴욕의 뭡니까? 뮤지엄이 되겠죠. 자, 뉴욕 뮤지엄의 박물관 앞에 테디베어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1900년도에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금 흑인 한 명과 인디언 한 명을 지금 같이 둘을 이렇게 대동하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카우보이 프레지던트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Set up America First National Park, 그러니까 미국으로 처음으로 이제 자연보호 그런 내셔널 파크를 설립을 했고요. 그렇지만 has been blasted,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Anti-racism activist, 그러니까 이런 반인종차별주의적인 면을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제닉스라면 이제 유젠이란 말이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생학이죠. 유제닉스. 우생학을 지지했던 그런 인종차별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루스벨트.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 내셔널 파크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립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또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상이 지금 헐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군가를 좀 알아야,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1858년생, 1919년도에 사망을 했네요. 60세, 아주 일찍 돌아가셨네요. 자, 미국의 25대 부통령, 26대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되었는데, 자, 26대 대통령,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근데 그 당시 이게 네덜란드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란 말이 루스벨트란 뜻이 뉴 암스테르담에서 이민 온 그런 가문의 어떤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문 이름이 이제 루스벨트 가문인데, 이민을 왔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간질, 폐렴, 천식, 근시 등 굉장히 병약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876년 18세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했고요. 78년도에는 47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세 때 뉴욕주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어머니도 하게 되고 아내가 동시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을 떠나서 유랑하면서 이 자연보호의 어떤 그 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이런 갑자기 어머니, 아내가 사망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벗삼아서 유랑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 그런 그 정신을 갖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89년도 한 이제 5년 뒤에 이제 뉴욕으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뉴욕주에 있는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부패 경찰을 이제 개혁했다. 그래서 공개 채용 정책을 실시했고, 이제 청렴.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징이 이제 공개 정책, 청렴, 또 강직함에 불편한 정부가 해군 차관보를 임명해요. 그래서 미국 해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제 지리적으로 침략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해군을 이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해군의 어떤 혁혁한 입장을 이제 태도, 어떤 체계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1898년 그래서 쿠바를 두고 이제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돼요. 쿠바를 두고. 이때 이제 러프 라이더라는 조직으로 민병대를 참전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민병대란 말이 군대, 정식 군대 말고 멀리샤라고 하죠. 멀리샤.
이런 멀리샤, 민병대, 그러니까 민병대 조직을 해가지고 그 팽창주의 신봉자였으며 승리로 영웅이 되었다. 그래서 마치 케네디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민병대에서 어떤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웅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뉴욕 주지사 선거 출마하게 되었고, 맥커니 대통령이 부통령 지명 후 한직에 있었는데 암살돼가지고 대통령으로 승계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대를 잘 타고났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청렴 이런 걸 실시하다 보니까 독과점 기업을 해체했고요. 노동법을 제정해서 8시간을 준수하고 자연보호법,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파나마 운하 건설을 했어요. 프랑스 운하가 파산하면서 여기를 이제 돈을 인수해서 이제 4천만 달러에 인수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고요. 그다음에 1904년부터 14년까지 운하를 완공했다. 재임 중에는 1905년도에 이제 카스라 탭트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연관된 대통령이 바로 테오도어 루즈벨트. 즉 일제가 1905년도에 한일합방을 승인하고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 밀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고종이 이분의 딸이 왔을 때 잘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팽창주의 러시아, 미국 실리주자가 되었고, 러시모산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왕, 그러니까 그 대통령 중에 하나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그러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있잖아요. 그분은 좀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같은 루스벨트니까 아마 네덜란드 명문가 그런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요약될 수가 있겠죠. 청렴, 공개 채용, 좀 강직한 분. 그래서 아주 그 정부가 불편해해서 한직인 해군 차관보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해군 전쟁을 통해서 쿠바를 두고 미국과 스페인 전쟁도 참여하게 되면서 마치 이제 민병대 참전해서 아주 승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데도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 덕분에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 그리고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카스라 탭트 밀약, 한반도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묵인한 대통령.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정리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사상을 아시겠죠? 자, 그것을 아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루스벨트 동상이 1940년대 자연사 박물관이죠. 영화도 있었죠. 영화. 박물관에 살아있단가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센트럴파크 웨스트 입구에 세워졌는데, 말을 탄 루스벨트가 미국 원주민 남성 1명과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 1명을 거느린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때문에 지난해 이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은 뒤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됐잖아요. 그러면서 각국의 그런 동상들이 막 제국주를 상징하는 동상들이 다 지금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앞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의 증손자인 시어도 루스벨트 4세는 동상 철거에 동의하는 성명에서 평등과 정의라는 덕목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의 유적 동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댄 슬리퍼 박물관 부관장 역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동상 등 공공조형물이 지닌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다 평가했다.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인권이 이제 강조되면서 이런 식민지 시대, 제국주 시대 때의 그런 동상들이 영국에서도 허물렸고 전 세계적으로 막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일환이다. 자, 뉴욕시의 그런 뮤지엄, 그 자연사 박물관은 루스벨트의 그 스태츄, 이 상을 잃어버렸다. 자, January 19죠. 1월 19일 날,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자연사 박물관이 되겠죠. 뉴욕시에. 그래서 뉴욕시가 이제 뉴욕시 NYC 약자가 되겠어요. began removing its statue. 그래서 이 상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인 테디 루스벨트를, which 이분은 depict 묘사했다. him, 그 사람, 뭘로? on horseback, flanked by African and Native American men. 그러니까 플랭크란 말은 옆에 두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을 타고 옆에 두 명을 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대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또 removal, 이 제거는 was green lighted last year.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란 말은 이제 뭐예요? 푸른색 빛을 투과했다는 것이니까 이 제거는 바로 이제 그린라이트가 되었다. 지난해. amid protest, labeling. 자, label이란 말은 라벨을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는 것이죠. 또 태블로란 말은 둘 이상의 사람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라든지 군상화. 그러니까 그 조각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태블로, racist and colonialist. 그러니까 colonialist, 식민지주의자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racist, 인종차별주의자를 그렸던 어떤 이런 태블로, 이런 작품을 이제 작품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 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데모하는 것 가운데 지난해 이제 이 제거가 그린라이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거가 이제 그린라이트가 되었다. 그린라이트라는 것은 청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불이 됐다는 것은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거가 지금 찬성이 되었다. 제거가 시작되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시민들이 이 앞에서 지금 막 그 피를 뿌리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런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얼굴을 지금 막 디페이스 했다는 것이죠. 이 상이.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Indigenous People Day 해가지고 토착민들의 어떤 이 미국의 원주민들을 이제 보호하자는 측면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동상이 지금 앞으로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냐면, 테오도어 루스벨트 프레지덴셜 라이브러리 in 노스 다코타, 그러니까 노스 다코타 지역으로 지금 이제 그 박물관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그런 기념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인가요? 자, birds fall to precipitous low in China입니다. 자, precipitous란 말은 사건이 갑작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가파른, 뭐 이렇게 낭떠러지는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중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률이. 자,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이 건국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다. 자, 고령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금 중국이 세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하락하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보면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가 1060만, 5년 연속 출생률이 감소하면 인구 100명당 7.52명을 기록했다.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적다. 특히 작년 1200만 명 대비 감소율은 10% 이상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죠. 원래 원 차일드 팔러시였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이어 작년 5월에 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중국의 지금 출산율이 갑자기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 자, Chinese Authority, 중국 권유 당국은, 즉 당국은 1월 17일 날 어나운스 선언했다는 것이죠. Birth rate, 출산율이 되겠죠. In the country가 국가에서 출산율이 declines,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For the fifth straight year in 2021, 그러니까 2021년 연속 5년 동안 지금 추락을 했다. Although, 비록 중국은 has take step, 조치를 취해왔다. 어떤 조치? Boost birth, 출생률을 부스트,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해왔어요. 거기에는 including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relaxing each one child policy, 한 자녀 갖는 정책을 좀 relaxing, 완화를 했고, expert, 그래서 전문가들은 one of a demographic crisis, 인구 통계적인 그런 위기를 경고했다는 거죠. 어떤 위기인데? 이것이 threaten, 위협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economic growth,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과 political stability,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구 통계적인 그런 위기를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China population 해가지고 텀블이라는 것은 이제 폭락하는 거죠. 텀블링, regional birth rate signal, scale of country aging crisis.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aging, 노인화가 되면서 위기의 어떤 출산율의 감소를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 선전이라는 곳에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 사는 데 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는데, 빚을 다 갚는데 43년이 걸린다. 베이직은 42년, 상하이 33년, 서울이 29년, 런던 13년, 뉴욕이 8년인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그래서 부모들의 등골을 쉬게 하는 사교육을 금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도 연관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구의 어떤 노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